만나면 좋은 친구 MBC. 딸기가 팡팡팡! 집에서 쉽게 딸기 기르는 방법으로 조회수 378만 뷰를 기록한 화제의 영상. 전국의 딸기 모종을 잠시 동안 품절시키며 사람들의 아주 뜨거운 관심을 모았는데, 쉽고 간단한 꿀팁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도 넉넉히 보게 만드는 베테랑 농사꾼 장훈 씨의 농사 이야기. 그까 이거 대충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쉽고 간단한 농사의 꿀팁을 얻기 위해 찾아간 구미의 한표 육묘장. 안녕하세요. 시시각각에서 나왔는데요. 농사 쉽게 알려준다는 분이 맞으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잘 찾아왔습니다. 부모님을 도와 시작한 벼농사. 그 세월은 벌써 20년이 흘러 어느새 장훈 씨는 베테랑 농부가 되었다. 아니 그나저나 여기는 논밖에 안 보이는데? 여기는 제가 본업으로 하고 있는 벼농사 하는 곳이고, 일단 따라오세요. 남다른 포스의 농부 장훈 씨. 일단 따라오라니 그의 비법을 찾으러 렛츠고. 여기가 바로 제가 식물을 치조하는 작업실입니다. 취조실 아니지, 장훈 씨의 베란다 텃밭. 베란다엔 다양한 채소들이 가득한데? 저희 집에 오셨으니까 제가 요거 한 잔씩 대접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딸기가 한가득. 더운 날 지친 감독을 위해 직접 음료를 만드는 장훈 씨. 딸기와 얼음 그리고 우유를 넣어 갈아 만든 스무디가 완성. 이거 드셔보십시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증가합니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어주면 됩니다. 핵심입니다. 와, 달달하고 진짜 맛있네요. 저만 따라하시면 누구나 쉽게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맛과 영양 한 번에 잡는 직접 딸기 키우는 비법 대공개.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모종을 이 화분 정 가운데 심어주면 됩니다. 흙을 먼저 채워주고요. 모종이 들어갈 만큼 손가락으로 2마디 정도 모종을 넣으시고, 이렇게 물 빠짐만 좋은 화분이면 큰 화분이든 작은 화분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수경재배 영양제를 PT병 뚜껑 한 뚜껑씩 넣는 물입니다. 밑에 물이 떨어질 때까지 쭉 주시면 됩니다. 꽃이 피게 되면 붓으로 꽃의 노란 부분을 톡톡 문질러 인공적으로 수정시켜야 딸기가 만들어진다는 사실. 그나저나 집에서 이렇게 텃밭을 가꾸다 보면 자연스레 따라오는 고민, 바로 병충해. 집안에서 농작물 키울 때 벌레가 생기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벌레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야외 텃밭이나 실내 텃밭이나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집에서 쉽게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천연 살충제와 살균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부엌에 있는 재료만으로 만드는 친환경 살균제와 살충제. 자, 첫 번째. 과산화수소를 이용해 세균과 곰팡이를 잡는 초간단 살균제를 만드는 방법. 이렇게 과산화수소를 물에 섞어 마구마구 흔들어주면 끝! 이어서 물에 마요네즈를 넣어 벌레 잡는 살충제까지 완성. 어때요? 참 쉽죠잉? 친환경 살충제와 살균제를 틈틈이 식물에 뿌려주면 실내 텃밭 고민 해결. 근데 너무 간단해서 못 믿으시겠다고요? 친환경 살충제를 뿌리고 난 뒤 관찰해보니 어때요? 효과가 있긴 있어 보이죠? 네? 영상을 일기처럼 저장을 해놓고 자식이나 많은 지인들이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했는데, 우연찮게 코로나19가 터지는 바람에 집에서 작물을 쉽게 키울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농사 지금 횟수로 24년 정도 농사를 지었는데요. 채소값이 이제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비싸지니까 집에서 누구나 쉽게 이제
키워서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마트 가서 비싼 돈 주고 사 먹니 이제 좀 싸게 집에서 키워서 먹을 수 있는 애들도 그 작물이 자라는 것도 볼 수 있게끔 하는 마음에서 이제 영상을 찍었습니다. 일단 볼 때가 있으니까 따라오세요. 이곳에서도 장훈 씨의 노력은 멈추지 않는데 보다 쉬운 농사 비법을 알려주기 위해 바쁜 농사철에도 틈틈이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잡초로 비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기는 제 개인 방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채소를 키우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어떤 작물을 쉽게 키울 수 있는지 방법을 찾고 있는 단계입니다. 덕분에 장훈 씨의 텃밭에는 배추, 고추, 딸기 등 각종 다양한 채소들이 한데 어우러져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 야외 텃밭 잘 관리할 수 있는 꿀팁도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네, 당연하죠. 야외 텃밭 관리도 저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쉽고 간편하고 즐거운 텃밭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텃밭 가꾸기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멀칭인데 저는 비닐 대신 제초 매트를 사용합니다. 이 매트는 가수원에서 쓰는 걸 봤는데요. 네, 이게 원래 과수원에서 먼저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과수 매트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가수용 제초 매트랑 비닐이랑 차이가 있나요? 비닐로 멀칭을 한 경우에는 1년마다 한 번씩 비닐을 걷어내고 새로 멀칭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 제초 매트는 한 번 해놓으면 5년 동안 안 갈아줘도 됩니다. 이게 두꺼워서 흙에 물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요게 재질이 쌀푸대 재질이라서 쌀푸대가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밀봉 포장을 하면 그 안에서 썩어요. 생물이라서.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분이 천천히 스며들고 천천히 증발하기 때문에 물 관리도 쉽고 거름이나 이런 유실, 뭐 흙유실, 발 빠짐 이런 것도 좀 적어요. 에이 그래도 직접 봐야 믿을 수 있는 법. 거침없이 물을 시원하게 뿌려보는데 그런데 갑자기 생긴 의문. 이렇게 덮어두면 다음에 거름은 어떻게 줄까?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잡초와 통만 있으면 됩니다. 재료비 빵원으로 만드는 친환경 텃밭 비료. 준비물은 잡초만 있으면 오케이. 이런 뚜껑이 있는 통에 잡초를 가득 채워줍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아줍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렇게 하면 비료가 되는 거예요? 햇빛 있는 곳에 1년 동안 놔두면 얘가 삭아서 비료가 됩니다. 어떤 채소든지 다 가능한가요? 네, 모든 채소가 다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다 이 비료로 준 채소들입니다. 잡초의 주 성분인 질소, 인산, 칼륨 등 여러 가지 식물에게 좋은 영양소가 녹아 도농축 비료로 재탄생. 이게 1년 숙성된 잡초 비료입니다. 20리터 물에 50ml 정도. 농축이다 보니 너무 과하게 넣으면 잎이 잘못하면 탈 수도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집에서 나오는 커피 찌꺼기도 발효 비료가 될 수 있다는데 커피 찌꺼기와 퇴비를 1대1로 혼합해서 발효를 시키면 아주 훌륭한 질소 비료가 됩니다. 화학 비료를 안 써도 됩니다. 비닐에 넣고 햇빛에 한 3개월 정도 보관하시면 됩니다. 발효가 되면 가벼운 된장 냄새가 나는데 그것을 식물에 뿌려주면 거름 걱정 바이바이. 어때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친환경 텃밭 가꾸기 참 쉽죠잉? 어느새 찾아온 농부들이 가장 기다리는 밥참 타임. 소박하지만 직접 키운 채소들로 먹는 건강한 한 끼 식사. 약 안 쳤는 거, 벌레 안 먹었는 거, 뭐 제가 직접 키운 채소 이런 걸 먹는 게 이제 재미죠.
아주 혹독하게 취조한 만큼 잘 자란 상추를 따서 고기 올리고 김치 올리고 푸짐하게 한 쌈 싸서 입안 가득 제가 본업으로 하고 있는 쌀 농사가 누구보다 건강한 쌀을 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햇빛, 물, 흙,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누구나 작물은 잘 자라고 키울 수 있으니까 겁내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자신이 터득한 농사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는 따뜻한 마음. 그 선한 마음이 만드는 건강한 농사 이야기. 장은 씨와 여러분의 성공적인 텃밭 생활을 응원합니다. 요즘 MZ세대 마음을 훔친 간식, 밀레니얼 세대를 움직이는 할머니 감성 할메니얼. 도대체 무슨 매력이기에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할메니얼 디저트의 인기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전주 한옥마을. 고전과 현대가 어우러진 이곳에서 할메니얼 간식을 찾고 있는 이가 있으니 여기 어딘가에 엄청난 간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냄새가 뭔가 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만날 할메니얼 디저트는 사장님 안녕하세요. MZ들이 정말 사랑하는 그 할메니엘 간식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데 아유, 잘 오셨어요. 여기 할메니얼들이 좋아하는 개성주악이라고 있는데요. 개성주악이요? 우리 고려시대 개성지방에서 귀한 손님이 오셨거나 이바지 음식 그렇게 많이 사용되었던 떡이에요. 개성주악을 만들기 위해선 찹쌀가루에 전통술 막걸리를 넣어 조물조물 꾹꾹 반죽해줘야 한답니다. 보다 보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해봐도 될까요? 이거 보기보다 힘들어요. 손목 되게 많이 아플 텐데요. 아이, 저 이래봬도 악력이 엄청 셉니다. 그럼 한번 해보실래요? 손목 아프시죠? 개성주악은 겉바속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쫀득쫀득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지대어 줄수록 쫀득쫀득하고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하실래요? 호기롭게 도전했지만 끝없는 반죽 치대기가 쉽지만은 않은데요. 개성주악은 정성이 많이 들어가네요. 사장님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한번 볼까요? 너무 열심히 하셨는데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이 개성조악을 만드는데 힘든 점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저도 이거가 능숙치 않으니까 손목이 너무 아프고 손가락도 너무 아프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면 손이 퉁퉁 부어있고 그래서 그 점이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능숙해져서 25g씩 계량을 할 거예요. 쫀득쫀득해져라 얍 하면서 반죽에 이어 동그랗게 만들기. 젓가락으로 구멍을 뽕 뚫어 낮은 온도 기름에 넣어주면 너가 서양 도넛하고 비슷한 전통 K도넛 개성주악이구나. 개성주악이 기름에 떠오르면 높은 온도에서 다시 튀겨주고 시럽에 담가줘야 완성. 어머나, 맛과 모양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었어. 이게 아까 제가 만든 개성조악이에요? 네. 이게 너무 색깔들이 너무 예뻐요. 만들기는 오래 걸렸는데 먹기는 단숨. 맛은 어때요? 한 입에 드시면 안에서 즙이 탁 터져서 맛있어요. 그렇죠? 너무 맛있어요. 이게 먹자마자 즙이 팍 터지면서 그 유자 향도 조금 나는 것 같고 네. 새콤달콤
달콤한 맛도 있고 네. 또 이게 겉에는 또 바삭한데 속은 네. 또 촉촉해서 네. 너무 맛있어요. 요새 또 이렇게 저희 옛날 전통 한식 디저트를 이렇게도 많이 찾으시거든요. 요새 젊으신 분들 입맛에 맞게 약간 현대화 시켰기 때문에 입맛에 잘 맞으실 거예요. 색다르고 다양한 우리 전통 간식들. MZ세대를 유혹할 아이템이 굉장히 많네요. 먹기엔 너무 아까울 정도로 예쁜 전통 간식을 맛보면 어머, 나 조선시대로 타임슬립? 간식 하나에도 손으로 정성을 빚은 조상들의 마음이 느껴지네요. 오늘 제가 최애 간식을 만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그 요새 젊은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할머니의 감성이 묻어있는 자개를 활용해서 반지를 만들어 볼 수 있는데 한번 체험해 보실래요? 할머니 장롱에서나 봤던 자개. 고리타분하게만 여겼던 이 자개는 요즘 밀레니얼 세대에게 핫한 아이템이 됐는데요. 자개가 새로운 매력으로 젊은이들에게 다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손재주가 좋으셔서 반지 말고 키링이랑 콩거울이랑 그립톡 같은 것들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또 놀러 오세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이제 또 다른 할메니얼 간식을 찾아가 볼까요? 이곳엔 무엇이 있을까요? 와, 케이크 종류가 왜 이렇게 다양해요? 맛있겠다. 여자들은 케이크배랑 밥배가 따로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저 케이크들이 할메니엘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저희 제품들은 전부 다 밀가루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국내산 쌀로만 만드는데요. 특히 요새 MZ 세대 분들이 할메니얼 키워드가 좀 뜨면서 저희 대표 메뉴 중에 쑥인절미 케이크랑 흑임자 인절미 쌀 케이크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좀 더 많이 찾아주고 계세요. 흑임자와 쑥, 인절미 케이크뿐만 아니라 앙금과 달걀 노른자로 만든 화과자, 쌀가루를 반죽해 만든 아이스 월병도 인기랍니다. 요새 좀 밀가루를 안 들어간 음식들을 찾으시는 분들도 꽤 많이 생기셨고 아토피나 알러지 등의 이유로 좀 기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아예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보다 건강하게 쌀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케이크와 디저트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가 쑥을 원래 찾아 먹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담백하고 고소하고 그리고 되게 부드럽고 되게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에요, 쑥이. 밀가루 대신 몸에 좋은 재료들로 만든 디저트.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 많은 MZ세대 입맛 저격. 쌀 케이크는 원래 어른들을 위해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제 전 세대가 즐겨 찾는 간식이 됐습니다. 일반 제과점 케이크보다도 훨씬 부드러운 맛이 나고 속도 편하고요. 쌀로 만드는 케이크라 먹어도 부담이 없고 부글거리지 않고 네, 어떤 케이크를 먹어도 속이 편하니까 가끔씩 와요. 다시 또 찾아 나선 할메니얼 간식. 이번엔 어떤 맛일까 궁금해. 안녕하세요. 아니,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현대식 건물에 할메니얼 감성의 디저트가 있다고 하는데 네, 잘 오셨어요. 할메니얼 감성에 맞는 약과랑 양갱, 바질이 있고 홀레식에서 쓰던 청사초롱 모티브로 한 에이드도 있습니다. 청사초롱 불을 밝히니 환하게 웃는 신랑과 연지곤지 찍은 화사한 신부가 이 한 잔으로 표현되네. 어화등등 내 사랑 얼쑤. 할메니얼 간식 또 포착. 과즙과 약과 그리고 금가루 뿌린 양갱까지 멋지다. 이 청사초롱이랑 약과랑 양갱이랑 바질이랑 와, 이 고유의 색이 다 모여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너무 예쁜데요? 색만큼이나 맛도 아주 좋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약과를 좋아해서
바에서 약과를 많이 먹어봤는데 이 약과는 조금 고소하고 쫀득하고 부드럽기까지 하고 아무래도 지금 SNS가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해외에서 조청이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조청을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약과다 보니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한류 바람 일으키는 전통 간식 먹어볼까? 역시 음식계의 BTS 자격이 있어. 세계 입맛 저격한 K 디저트 맛보면 너무 녹아든다. 다 먹어보니까 현대적이면서 전통적인 그런 할메니엘 감성이 딱 맞는 디저트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가시려고요? 네, 방금 다 먹었는데? 이곳에 오셨으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꼭 해야 할 거요? 자, 옥상으로 따라오라고. 눈앞에 펼쳐지는 야외 포토존. 이것이 바로 저희가 자랑하는 포토존입니다. 사진 한번 찍으실까요? 기와지붕 위에 올라가 찍는 인생샷. 조선시대 로맨스 사극 주인공이 되어보는 기분 만끽해보고요. 비현실 감성 포토존은 필수지. 오늘 할메니엄 옷을 입고 할메니엄 간식을 먹어봤는데요. 여러분도 할메니엄 매력에 푹 빠져보시는 게 어떨까요? 세대를 넘어서 소통하는 매력. 할머니와 MZ세대의 공통점 찾기. 새로운 트렌드 할메니얼 열풍은 할머니를 향한 MZ세대의 발랄한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아입니다. Baby, one more time. Let me blow your mind. 청정 자연의 땅에서 조상의 지혜를 물려받아 전통차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하동. 우리가 지켜온, 우리가 지켜야 할 하동의 차를 전 세계인과 함께 나누는 축제가 펼쳐집니다. 저는 지금 하동에 와 있는데요. 바로 이곳 하동에서 2023 세계 차 엑스포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이 하동의 차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다른 점이 있길래 이렇게 세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큰 엑스포를 열 수 있는 건지 제가 오늘 홍보대사로서 낱낱이 구석구석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죠. 2023 하동 세계차 엑스포 개막을 선언합니다. 와, 진짜 이게 다 차밭이구나. 네. 돌밭에서 이렇게 차가 자란다는 게. 그러니까 돌을 뚫고, 야, 돌밭인데 또 거기에 차밭까지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이런 데서 네. 나는 차밭이 또 특유의 또 맛을 이렇게 암차라 그래갖고 네. 그게 맛이 또 있거든요. 그게 깊은 맛이 있는 거지. 이런 차밭 때문에 아마 우리 2015년도에 국가 중요 농업유산, 네. 그다음 2017년도에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를 받았거든요. 네. 자연적인 생태 환경 다양성 때문에 우리가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를 받은 거거든요. 네. 차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죠. 어르신들이 지금 차 타고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차 따시는 거 살짝 도와드리고 조금 얻어갈까 하는데 괜찮아요? 사장님한테 물어보세요. 허락 받았어. 요래. 땡기고. 요래 땡겨 잡고, 요래 잡고. 요걸. 이제 요걸 맞춰서 요만큼 꺼내야지. 네. 키를 맞춰라. 오케이. 근데 이게 얼마 정도 따야 차 한 잔 정도 나오는 거예요? 한 잔 정도요? 네. 한 잔 정도면
10g 이상 타야죠. 이거 먹어봐도 돼요? 예, 맛을 보십시오. 이겁니다. 꼭 씹으면 되게 좋아요. 오래 씹으면 좋아요. 아, 처음에는 진짜 쓴 풀 향이 나더니 뭔가 굉장히 그 민트처럼 화한 느낌이 마지막에 들면서 시원한데요? 그러면 이게 수확 시기도 있을 것 같아요. 수확 시기는 네. 고구가 4월 20일인데 고구 이전에 딴 차를 우전이라 그러고 네. 고구 이후부터 한 일주일 정도 따는 거 세작, 중작, 대작. 4월 20일까지 딴 차가 우전 최고급 차죠. 네. 우전차가 이렇게 가장 세순. 저 이 정도 땄으니까 이거 10g은 넘는 것 같은데 더 끓어가죠. 차를 마시기 위해서 한번 뜯어봐야 되겠죠. 네. 뜯으러 가시죠. 이제 듣는 걸 배워봐야만이 녹차를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입니다. 하동에는 네. 차의 역사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차의 본고장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시기가 차를 따서 덮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예요. 그냥 적절한 것도 아니고 네. 가장 적절한 시기인가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오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언제 차를 덮어보겠어요. 와, 진짜 이 열기가 여기서부터 느껴져요. 그렇죠. 너무 뜨거운데 막 땀날 것 같아요. 좀 오래 있으면. 온도가 거의 250도에서 300도 정도. 높게 하시는 분들은 350도에 400도까지 올려요. 덮을 때마다 네. 그 향을 느끼면서 순간순간 찻잎 향이 변하는 걸 느끼고 내가 그 안에서 온도를 느끼셔야 돼요. 찻잎이 이 소리가 나죠, 그죠? 네.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바닥을 만지면 안 되고 잎을 만지면서 찻잎을 뒤집어줍니다. 그래서 하세요. 무서워요. 해보죠. 네, 우와, 어머 향 너무 좋아. 많이 잘하시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익었으면은 들어들고 식히는 것은 찻잎의 색을 변색되는 걸 막아주는 것이고, 이게 비비면은 우리가 이렇게 표피막이잖아요. 네. 그 막에다가 상추를 줘가지고 안에 있는 세포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차를 우렸을 때 잘 우러나는 거라. 우리가 마시기 전까지 농민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했었을까, 자농들이. 네, 힘들긴 하지만 이게 저는 지금 체험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섞어서 말려줘야 되기 때문에. 다도를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네네. 네. 저 지금 자태 괜찮은가요? 찻자리에서 이제 예의거든요. 네. 그리고 손도 공수하셔야 되고. 그래서 아주 모습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좀 약간 벌써부터 절이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예, 불편하면 이제 편하게 앉으시면 됩니다. 지금 하는 것은 예라는 겁니다. 찻잔을 소독해주고 그리고 잔을 데워줌으로 해서 차를 담았을 때 그 맛을 유지해주기 위해서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예열을 하고, 그리고 차 양은 내가 마시는 시간대에 따라서 양이 달라져요. 색깔과 맛과 향을 똑같이 균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두 번째부터 이렇게 차에 색이 달라지게 나오면서 연두빛이 나오면서 네, 한번 마셔볼까요?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향이 돌아요. 네. 선생님은 그럼 몇 년 동안 이렇게 차를 드신 거예요? 저는 지금 차를 배우고 공부하고 여기 직장 가지면서 거의 한 30년 정도 이렇게 먹은 것 같아요. 차의 효능이 굉장히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들어줘요. 찾았다. 나는 하동이다. 하동에 와야 젊음과 그렇죠. 네, 여유로움과 이 스트레스를 다 날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녹차를 마셔보니까요. 정말 정신도 맑아지고 몸도 깨끗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말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하동 세계차 엑스포는 6월 3일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뿐만이 아니라요. 다양한 공연들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심신의 평화를 원하시는 분들 하동으로 오셔서 세계차 엑스포에
엑스포에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낙동강 맑은 물, 너른 평야, 비옥한 토양까지 풍요로운 농촌 그 자체. 그런 이곳에 평범함을 거부한 주인공이 있었으니 나는야 크게 살리라 콕 집어서 황토흙. 이름하여 황토매기 납시오. 무려 2대째 40년을 이어온 전통 양어장. 여기에 청년들도 합세. 황토매기와 함께 힘이 불끈 나는 우리 농촌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경북 의성군 다인면. 오늘도 발걸음을 재촉하는 일일 일꾼 최기정이 떴는데요. 그의 눈에 들어온 건 논밭 한가운데를 떡하니 차지한 이곳입니다. 딱 봐도 있어. 딱 봐도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제 촉에 의하면 이 물속에 딱 봐도 뭐가 있습니다. 저를 부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기 양식장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메기 양식장하고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의성 쪽에는 서부 쪽에는 황토 지질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여기 황토 땅에다가 물을 담아서 황토 물을 만든 다음에 메기를 저희들 양식하고 있습니다. 흙 중에서도 좋다는 황토흙에 살고 있는 메기. 맞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주력하는 내수면업. 그만큼 메기의 잠재력도 높다는 뜻인데요. 특히 전국 300여 곳의 양어장 가운데 황토물 양어장은 희소합니다. 메기가 황토 그 물에서 자라면 어떤 점이 좋아요? 황토에는 각종 미네랄 성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 미네랄 성분이 메기한테는 좋은 영양소가 됩니다. 사람이 밥을 먹고 영양제를 먹는 것처럼 메기도 사료를 먹고 황토 속에 있는 미네랄이나 영양소를 또 먹는 거죠. 그러면 건강한 메기가 자라겠죠. 오, 황토 물에서 자란 메기는 더 건강합니다. 이것도 황토색이네요. 맞습니다. 건강해 보이십니다. 황토메기라고 해서 황토만 먹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내려온 메기 양식의 비법. 색깔부터 진국인 이곳의 정체는 그 의성하면 딱 떠오르는 그 농산물 있잖아요. 이야, 우리 메기들이 이제 밥 먹을 시간인가 봐요. 아, 예. 아니 근데 예. 이게 사료 같은데 뭐 이거 뿌려서 섞는데 가만히 냄새 뭐가 좀 익숙한데요? 이게 의성에서 나는 마늘입니다. 마늘 액기스를 내어가지고 여기다가 사료를 흡착시켜가지고 이거를 메기한테 주는 거예요. 역시 마늘의 고장 의성답습니다. 예. 우리 메기들은 좋은 데서 사는데 먹는 것도 좋은 거 먹네. 아유, 이거 좋은 거 줘야죠. 좋은 거 먹고 좋은 환경에서 커설까요? 힘이 장사급. 자, 이게 바로 황토메기입니다. 우와, 정말 좋네요. 우와, 반갑다 황토메기야. 바쁜 어획철, 뽀글이 최기정도 농촌에 힘 좀 보태야겠죠. 복장까지 제대로 갖춰입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요. 마음 많은 강태공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떨고 있나요? 여기는 이 청년들을 보십시오. 대표님이 시켜서 물옷 입고 이렇게 물속에 들어왔는데 도대체 메기는 어떻게 잡는 거죠? 거물을 이용해가지고 이 거물을 중간쯤 치고 반대쪽에 있는 메기를 쭉 다 몰아요. 먼 다음에 거물을 당기기만 하면 돼요. 굉장히 쉽잖아요. 오, 그렇게 잡는 거군요. 준비됐습니까? 네. 목소리 지금 떨고 있어. 준비됐습니까? 네. 이 물속에 있는 황금메기 내가 다 잡아버리겠다. 오늘의 목표량은 1.2톤, 잡는 요령은 이렇습니다. 그물을 길게 늘어뜨려 바닥에 가라앉힌 다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수면에 매질을 해주면 놀란 메기들이 일사불란하게 그물에 모이는 건데요. 제 발에 뭔가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이 물속에 황토메기 있습니다. 황토메기. 오, 또 부딪혔어. 그물 한 번에 걸려 올라오는 어획량은 약 100kg. 잡고 보니 힘도 힘이지만 황토에서 자라선지 황금빛이 싹 돕니다. 저는 대학교를 다 졸업하고 메기 양식장이라는 데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아버지가 메기 양식장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들어와서 여기를 좀 더 양식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까지 한번 진행하고 싶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 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1대 김동수 어르신이 시작한 논매기 양식. 2대 김명섭 씨는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판로 개척에 힘썼는데요. 새로운 도전의 성공으로 이끈 1등 공신은 지역 청년들입니다. 효도 상품에 더 적합한 것 같은데 그거를 나중에 저희 청년들 왔을 때 캠핑용으로도 만들어보고 싶으신 거죠? 붉은 빛깔로 해서 매운탕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일에 캠핑 갔을 때 육류를 먹고 나면 느끼한 부분을 이걸로 데워서 그냥 먹으면 깔끔하게 씻겨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그동안 도매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청년들과 머리를 맞대 온라인 판매 런칭도 준비하고 있죠. 또 밀키트 개발이라는 큰 성과도 낼 수 있었습니다.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가 바로 이거군요. 그렇죠. 이 제품은 지역에 있는 청년들하고 같이 만들어낸 거고요. 이걸 가지고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쉽게 드실 수 있도록 만드는 제품입니다. 더 많은 분들께서 황토메기의 그 맛과 매력에 빠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매력은 지금 배달 갑니다. 양어장에서 차로 약 40분 인근의 한 매운탕집인데요. 특히 매운탕집 사장님과 김명섭 씨는 서로의 단골. 이곳 식당이 황토 매기만 고집해서인데요.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매기가 담백하고 맛있어서 사장님 덕분에 여태까지 장사도 잘하고. 특제 양념에 쌀뜨물까지 더해주면 오늘의 보상 황토 매기 매운탕 한 장이 뚝딱. 이야, 보양식으로는 으뜸 이만한 게 없죠. 매기 매운탕, 그냥 매기 아니고요. 황토 매기 매운탕입니다. 냄새 너무 좋은데요. 야, 오늘 우리 기정신물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가 이거 한 그릇 떠드릴게요. 아유, 많이 드세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매기는 기력 보충에 좋은 고단백 음식으로 알려져 있죠. DHA와 칼슘이 풍부하기로 유명한데요. 야무지게 접수. 건강은 먹는 게 반. 그러니 몸에 좋다는 건 일부러 찾아서 먹는 게 정답입니다. 마포터 최기정이 검증한 황토 매기의 최종 평가는? 여러분, 황토에서 자란 매기 맛도 영양도 별이 5개. 낙동강의 맑은 물과 의성의 황토가 만들어낸 자연 친화적 방식. 청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더해진 밝은 미래. 이런 게 우리 농촌의 희망 아닐까요? 황토 매기와 함께 힘 불끈 나는 농촌을 응원합니다. 우리 몸엔 우리 건데 남의 것을 왜 찾느냐. 의성 황토 매기가 신토부리. 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찾아 떠나는 시간. 어제와 다른 특별한 날을 기대하시나요? 언제든 꺼내볼 수 있는 추억담으로 일상 회복하셔야죠. 생각만 해도 설레는 소풍 같은 오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혜정 리포터입니다. 여러분, 봄이 왔나 싶어더니 쑥 가버렸습니다. 정말 아쉽죠. 곧 무더운 여름이 되기도 할 텐데 이 아쉬운 마음을 잡아서 이 봄의 끝자락을 붙잡고 마지막으로 제대로 즐겨보려고 합니다. 함께 가볼까요? 봄의 끝자락, 어디에서 뭘 해야 행복했다고 소문이 나려나요? 안녕하세요. 바빠 보이시는데? 그러게요. 쉽게 인사를 받아줄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침부터 음식 준비에 바쁜 모습입니다. 그래도 인사는 해야겠죠. 바빠서 인사드리기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혜정 씨. 아침부터 정말 분주하신데 네. 지금 바쁘시죠? 네, 지금 좀 도시락 만들어서 나가야 해서 좀 바쁜 시간이네요. 혹시 이거 만들기는 굉장히 쉬운데 좀 제가 좀 바쁘니까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일일 알바? 가능하죠. 바로 앞치마, 마스크 장착하고 작업 들어가 봅니다. 또 어떤 거 하면 되는데요? 지금 유부초밥 만들고 있는데 밥을 이렇게 잡아서 유부를 이렇게 편 다음에 안에다 넣어주시면 되세요. 유부초밥에 노란 꽃이 피었습니다. 바로 강원밥 유부초밥인데요. 화사한 분위기 물씬 풍기는 눈이 즐거운 도시락이네요.
요즘 날도 따뜻해지고 바깥에 꽃도 피고 이러니까 많이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대적으로 도시락도 좀 주문이 많이 들어오나요? 아무래도요. 지금 이렇게 뭐 회의 도시락도 있겠지만 보시다시피 다 일일이 손으로 수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는 못해요. 하루에 정해져 있는 양이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최대 양이 하루에 한 100개? 100개요? 다 손으로 100개요? 네, 100개요. 생각보다 많은데요, 저는? 요즘 도시락은 영양은 기본이고요. 보기에도 예쁜 도시락이 대세라고 하네요. 고명을 얹어주세요. 자, 고명을 얹어주실 건데 가운데 고기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강황 유부초밥에 활용청정, 볶은 불고기도 올리고 또 맛살 부침도 올리는데요. 입은 즐겁고 눈은 황홀한 도시락이 완성됐습니다. 한 그릇의 행복, 이게 찐 도시락이죠. 완성됐다. 그러면은 요거 하나는 제가 가져갈게요. 이건 내 거. 혜정 씨, 네. 이거는 오늘 주문 도시락이고요. 혜정 씨 그래요? 도시락은 따로 있어요. 제 거 따로 있어요? 그럼요. 시기지도사 주인장이 준비한 도시락 재료, 건강에 도움이 되는 도시락이 기대되는데요. 건강한 밥을 또 드실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저희 아까 유부초밥에다 강황밥 넣었잖아요. 맞아요. 오늘도 지금도 강황밥을 만들 거고요. 혜정 씨 도시락은 바로 식이요법으로 엄선한 도시락이라고 하네요. 여기 해쪽수는 지금 면이 이만큼이잖아요. 이렇게 가늘잖아요. 재료를 국수처럼 가늘게 채 써는 게 중요해요. 우선 새싹 채소를 아래 깔아주세요. 그러고 나서 해초국수를 얹어주세요. 다시마면으로 만든 해초국수에 싱싱한 채소 가득 올리고요. 통밀 식빵으로 만든 샌드위치와 각종 샐러드까지 준비합니다. 봄철 맞춤 도시락 메뉴죠. 여기에 강황밥이 빠질 수 없죠. 이렇게 식이요법 예방식 도시락으로 완성해봤는데요. 당장이라도 소풍 가고 싶네요. 이렇게 건강한 좀 도시락을 만들어 봤는데 사실 도시락뿐만 아니라 우리 식단에서도 이 식이요법은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 오염된 거를 저희가 이제 먹었을 때 염증 같은 게 많이 생겼을 때 질병이 많이 생기잖아요. 내가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식이요법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도 제대로 좀 알았으니까 일단은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건강한 이 도시락 들고 신나게 봄 소풍 가볼게요, 여러분. 발걸음부터 살랑살랑 설렘이 느껴지는데요. 와, 이렇게 도시락까지 싸들고 오니까 진짜 소풍 가는 기분이다. 감독님, 우리 어디 갈까요? 여기 둘러볼 곳이 한 군데 또 있어요. 둘러볼 것이요? 아, 오늘 기분 너무 좋아요. 갑시다. 어디지? 오, 도시락부터 먹는 게 아니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제가 뭐 둘러볼 곳이 있다 해서 일단 왔는데 예. 여기 어디예요, 대표님? 여기는 민간정원입니다. 그 누구나 자유롭게 오셔서 그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정원입니다. 민간 정원이요? 네, 맞습니다. 이곳은 충청북도 민간정원 3호인데요. 사시사철 푸르름을 자랑하는 나무와 고운 꽃이 가득한 근사한 정원이죠. 조경 기술이 뛰어난 주인장 덕분에 뜻밖의 눈호강을 할 수 있네요. 여기 안에 있는 뭐 나무가 총 몇 그루예요? 여기가 총 한 12,000평 규모의 네. 그 한 100여 종의 이제 식물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얼른 빨리 구경하러 가야겠는데요? 구경하기 전에 잠깐만요. 또 제가 소개시켜드릴 만한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 좀 한번 보시겠어요? 와, 진짜 멋져요. 이거는 이제 사리도 잘 나왔지만 나무가 가지가 힘이 상당히 있어요. 이게 수령은 한 6, 70년 정도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상처 보이시죠? 옛날에 제사를 지낸다든지 하면은 그 향을 피우잖아요. 그러면 밤에 몰래 와가지고 짜구질을 했던 그 지금도 짜구짜구기 남아 있어요. 예.
정원 곳곳에 있는 명품 정원수와 특수목들. 우연히 찾아온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소풍 장소로 이만한 곳이 없네요. 요 지금 심겨져 있는 수국이 핑크 아나벨입니다. 수국이 여기 있어요. 그 한 30cm 가까이 이렇게 꽃이 커요. 그리고 5월 한 중순분이면은 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쫙 그냥 핑크빛 길이 펼쳐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조경 전문가들의 인기 견학지이기도 하다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을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그 25년 전부터 계획을 해서 이렇게 꾸며왔습니다. 지금 이제 그 시민들한테 누구나 이제 와서 구경할 수 있게끔 오픈을 했습니다. 이렇게 차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그 산책을 할 수 있고 구경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자연 속에서 즐기는 소풍 같은 오늘. 평화롭게 여유도 부려보고요. 오늘을 사진으로 담아보기도 하는데요. 힘들고 지칠 때 오늘 행복했던 기억이 힘이 되겠죠? 여러분 제가 정말 신나게 둘러보다 보니까 이 도시락을 깜빡했네요. 이게 소풍의 묘미잖아요. 먹으러 가볼게요. 빨리 먹어야겠다. 역시 소풍의 백미는 도시락이죠. 마시면 맛, 영양까지 꽉 채운 도시락이라 그런지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와, 맛있어. 왜 밖에서 먹으면 더 꿀맛이죠? 소풍 덕분에 행복해진 마음이 입맛을 더 돋우기 때문일까요? 특별한 하루, 특별한 맛 덕분에 더 완벽해졌습니다. 야외 나들이 계획 세우셨나요? 뭘 먹어야 할지 맛집부터 찾으셨나요? 그러지 말고 내 입맛에 맞는 특별한 도시락을 만들어서 자연 속으로 힐링 소풍 떠나보시죠. 소풍 같은 인생이 시작될 거예요.